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야 부르면 대답을 해야죠. 부르기 전에는 대답을 안 하죠. 간단하게 야 부르고 왜 이렇게 대답하는 그 사이에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존재였다가 그 묻고 대답하는 그 잠깐의 대답으로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또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또 단풍이 들고 이게 이제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냥 일어나는 일일 수 있고 또 내가 그걸 보고 야, 참 멋지다, 아름답다 이러면 이제 서로 관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하고 내가 둘이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작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 보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대어서 부족은 채워가고 또 자기의 자존심의 칼마저도 무뎌지게 하는 것이 서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있고 또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날카로웠던 칼이 또 무뎌지기도 하고 또 상대가 그렇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삶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메아리처럼 가고 오는 관계가 있어야지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관심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에게 관련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또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로 또 만나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인연들인데 그런데 그 인연이 너무 가깝게 하면 거기서 또 마음의 병이 생겨요. 또 너무 멀리 해도 힘들어지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너무 가깝게 하면 이제 이게 간섭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그만 듣고 싶은데 계속 간섭하는 것처럼 그것도 너무 관심을 안 가지면 관계가 소원해져. 그러니까 나하고 잘 아는 친한 사람이었어도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만나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주 보는 사람은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전화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만나도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주고받는 것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관계되는 것이 많아져요. 근데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너무 가깝게 하면 그것도 힘들어지고 너무 멀리 해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첫째는 관계는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될 때 형성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 깨지기 쉬운 게 이제 유리병이라 그래요. 잘 다루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져서 깨져버리죠. 그럼 깨지면 그게 날카로워서 그걸 잘못 다루면 상처가 나게 돼요. 그런데 유리병만 그렇게 잘 깨지냐? 우리 사람 마음도 잘 깨진다. 조금만 소홀하고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그 마음이 깨져서 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나오고 또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
그게 좋은 말로 나가야 되는데 날카로운 말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 관계가 서로 형성되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깨지고 서운한 말 조금만 해도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원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하고도 그렇지만 나 혼자를 놓고 볼 때도 그래요. 내 마음을 놓고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유명한 탤런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참 잘생기고 그리고 뭐 결혼도 잘한 것 같고 가정도 안정되고 연기도 잘하고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그걸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요.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망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마음을 대할 때도 특별한 마음으로 그것을 조심조심 관계하면서 그것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래서 깨진 유리병처럼 그렇게 상처를 일으킬 수가 있지 않겠냐. 옛날에 고후 잘 알죠? 화가 고우가 이렇게 딱 창가에서 내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포장하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나가더래요.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천이 뭐 이렇게 비싼 천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포장하는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포장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거지 깨질 경우에 포장하잖아요. 포장지에 잘 깨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잘 깨짐.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사람은 조심히 다뤄야 되는구나. 이미 사람이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도 물건 먹고 이렇게 잘 다루어서 깨지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잘 다루어야 잘 안 깨지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써있대. 취급주의. 사람을 취급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단순히 그 포장지로 만든 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새겨진 그런 글자 문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어떤 의미를 찾을 건가 이런 것이 깊은 고민이 돼 있을 때 그걸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나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그냥 무심히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돼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관계로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깝다고 함부로 하면 관계가 깨지기 쉽고 그렇다고 어렵다고 멀리하면 소원한 관계가 되는 것이 불과 같고 또 우리가 칼과 같고 그래요. 불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리도 해 먹어야 하고 또 추우면 따뜻하게 돼야 되고 근데 너무 가까이 하면 머리가 타든지 옷이 타든지 화재가 나든지 이렇죠. 칼도 마찬가지죠. 칼도 이게 다 요리할 때도 쓰고 또 뭐 이렇게 병원에서도 쓰고 쓰지만 이거를 또 잘못 쓰면 이게 칼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것은 가깝게 하고 멀리 하고 그것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이제 관계예요. 저 사람과 나의 좋은 인연 관계를 적당하게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나와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관계하는 모든 것이 너무 가깝게 너무 멀지도 않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주고받는 관계. 근데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것이 인과예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을 내가 살려줄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이 뭔가를 꼭 받아야만이 그것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될 때 좋은 관계가 더 유지되고 더 확장돼서, 그냥 관계는 꼭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안 좋은 관계로 서로 안가품하고 악연으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인과의 관계, 이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는 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두 번째는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라는 없다. 그냥 참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데 그 사람 친한 것이 평생 친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느 때 잠깐 실수하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싹 상해.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이 한 말과 아주 나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말을 비교해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 했던 말은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 하나가 엄청 상처가 돼. 저 사람하고 나는 진짜 친해가지고 절대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리 미운 말을 한다 하고 서운한 말을 한다 해도 내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소중하게 그 사람의 인연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산동산법어 응기편 16장에 보면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사람, 그 사람에게 더 공경하고 더 조심하고 더 불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혹 나하고 저 사람이 나 이해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다가는 그 관계가 소원해지기가 쉽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제는 대부분 깨진 관계로 인해서 생성돼요. 이게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잘 돼요. 근데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 간이든지 사회 간이든지 국가 간이든지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서로의 신뢰나 믿음, 약속을 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 좋은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것은 그 긴밀한 관계를, 믿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했을 때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경 인도품 15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구하는 것이 맞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데 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를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친구를 볼 때 내 마음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내가 좀 힘들고 그럴 때 기댈 수도 있고 그 내 아픈 사연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 주는 사람은 내가 좋은 친구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이 관계가 서로 유지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줬는데 안 들어줘. 그럼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잘 봐주고 잘 담아주고 이런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데요. 한 번 놓치면 그냥 바로 깨져버리는 유리병처럼 이게 잘 안 깨지려면 각자의 개성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불공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지 아는데 그거하고 좋아하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가까운 것은 그냥 저 사람만 잘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나만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서로가 잘해서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좋은 인연관계로 되려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옛날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다는데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조선시대에 사명대사는 이제 장군 출신이라 등치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산대사는 좀 등치가 좀 작아서 학자 스타일 같이 이렇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묘향산 보현사에 올라가다 계곡을 딱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제 사명대사 제자가 자기 스승 서산대사를 보니까 저렇게 등치도 작고 참 볼품없고 저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모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이제 자기가 이제 우습게 이제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계곡을 올라가는데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명대사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스승님 갑자기 왜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일,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그런 일, 네 마음 같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미 서산대사는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대사가 자기를 스승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오고 익혀온 그런 그릇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그릇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릇에 맞춰야 내가 관계할 수 있고 내가 스승으로 모실 수 있고 이런데 스승으로 모시고 또 관계하고 인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꼭 자기 그릇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릇으로 맞추려면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내가 맞춰줄 수 있고 내가 노력할 수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를 힘들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직장 다니고 밥 먹고 또 살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건 없잖아요. 밥 하나 먹는 것도 다 자기가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먹어지는 것이지 밥 먹기 싫으면 또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는 거고. 근데 맛이 있을 때도 먹고 맛이 없을 때도 먹어줘야 돼요. 그게 자기의 수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맛이 있다고 해서 영양가로 가고 맛이 없다고 영양가로 안 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 먹는 대로 영양으로 가고 자기 몸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수고를 해야 한다. 망둥이와 새우가 있는데 망둥이하고 새우가 이렇게 단짝인 것 같아요. 이 새우는 성격상 자기 집을 잘 청소하고 잘 새로 고치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망둥이는 그 집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새우는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항상 이 더듬이로 이렇게 해서 망둥이가 옆에 있나 없나 이걸 만져보고 그 다음에 집을 고치는. 근데 망둥이는 그 옆에 딱 지키면서 그 새우의 집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데에 먹을 것이 있어도 쉽게 그 의리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우가 그 집을 잃고 어디 갔다가 잘 못 찾아오면 가가지고 데려와서 자기 집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나에게 도움이 되어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끔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관계가 되고 좋은 인연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인연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만 놓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한다면 삶이 좀 팍팍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다 버려버리면 되고 또 멀리 하면 되고 관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그 사람 나름대로 또 그 물건마다 소중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나를 통해서 더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돌아봐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복을 짓는 거고 그 사람과 물건에 대한 좋은 인연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이 나를 또 대할 때 그런 존재로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런 존재와 관계로 된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윤택한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데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되고 만나야 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나기 싫다 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만나야 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멀게도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공경과 또 사랑 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